아침 햇빛이 창문을 스칠 무렵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밤새 시작된 변화가 조용히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있던 그 시간에 혈관과 혈액은 깊은 잠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외롭게 버티는 시간입니다.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은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벽은 마른 흙처럼 굳어갑니다. 심장은 그 답답한 피를 억지로 밀어내려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잠자듯 웅크려 있던 혈액이 온몸을 향해 한꺼번에 밀려나가며 혈관을 두드립니다. 그때 아주 작고 뾰족한 혈전, 피떡 하나가 떨어져 나가 뇌로 향하면 뇌졸중이,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나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커피포트를 켜고 아침 식사는 미루거나 아예 건너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어제 많이 먹어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몸은 묵묵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혈관은 굳어있고 피는 흐르기 힘들어. 그 신호가 바로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목 뒤가 뻐근하거나 세수를 하다 잠시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것이 몸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튼튼건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에서는 쓰러진 뒤에 만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쓰러지기 전에 혈관이 조용히 무너지는 그 순간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바꾸면 혈관은 달라질 수 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단 30분의 시작만 달라져도 뇌졸중과 혈전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혈관이 맑아지나요? 물, 견과류,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더 좋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와 상태로 몸을 깨우느냐입니다. 혈관은 갑자기 열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극 없이 준비된 상태일 때만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몸의 생명 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전을 녹이고 굳은 혈관을 깨우는 아침 루틴의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총 5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릴 건데 특별한 재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차갑지 않은 과일 몇 조각, 기름기 없이 담백한 씨앗류 한 숟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단백질과 밥.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 온도, 그리고 타이밍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거나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님, 친구, 혹은 미래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혈관을 깨우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 바로 따뜻한 수분입니다. 왜 물이어야 할까요? 왜 미지근한 온도여야 할까요? 왜 커피나 차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바로 다음에서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변화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따뜻한 수분으로 혈관을 깨우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언제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온도로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새 몸은 외부로부터 음식도 물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버텨야 합니다. 이때 혈액은 수분을 잃으며 묽은 액체에서 천천히 걸쭉한 반죽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도 거의 없기 때문에 피는 다리와 손끝 같은 말초혈관에 머물고 심장은 무거워진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더 힘겹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위쪽으로 피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혈관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앞이 하얘지거나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굳기 전에 혈관에게 이제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 체온과 비슷한 온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 약 200ml를 30초에서 1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넘기면 가장 좋습니다. 입안에 잠시 머금어 온기를 느끼고 삼키면 물이 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혈관은 조금씩 이완되고 심장은 한결 편안하게 피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해 본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덜 저립니다. 눈앞이 갑자기 하얘지던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덜 무겁고 화장실도 더 잘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혈액의 점도와 흐르는 속도가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혈액이 더 묽고 흐름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많이 마시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레몬을 넣어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장이나 위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기상 직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물로 혈관을 부드럽게 깨웠다면 두 번째 과정은 혈당을 자극 없이 천천히 깨우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는 편이 속이 편하다고 하거나 바빠서 커피 한 잔으로 버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간은 저장된 당을 혈액 속으로 계속 내보내고 피는 더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커피나 단 음료가 들어오면 혈당은 갑자기 치솟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며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그 상처 위로 혈소판과 지방이 달라붙고 작은 혈전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많이 먹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천천히 혈당을 깨워주는 자연의 단맛입니다. 따뜻한 수분으로 혈관을 깨우고 자연스러운 당으로 혈당을 부드럽게 일으켰다면 이제 몸은 비로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혈관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조용히 청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혈전 산화된 지방 조각들이 바로 그 찌꺼기입니다.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 속을 들여다보면 벽면에 녹과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며 관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오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에 혈관벽에는 지방막과 혈전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억지로 긁어내거나 단기간에 없애려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부드럽게 녹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씨앗류입니다. 아마씨, 들깨가루, 치아씨, 호두자, 탄줌, 올리브오일 반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물로 혈관을 깨우고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당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었을 때 바로 그때 들어가는 좋은 지방 한 숟갈이 혈관벽에 붙어있던 찌꺼기를 기름에 불리듯 천천히 녹여줍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많은 분들은 분명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찬기가 돌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 손이 덜 시리고 발끝이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가슴이 덜 답답하고 머리가 맑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 안쪽 흐름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씨앗이나 아무 때나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복에 기름만 바로 먹으면 속이 갑자기 느끼해지고 담즙이 과하게 분비되어 더부룩해질 수 있고, 반대로 밥을 많이 먹은 다음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지방이 흡수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름, 소금, 설탕이 코팅되지 않은 생견 과류가 좋고 하루 한 숟갈 이하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양을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물로 풀렸고 자연당으로 깨워졌으며 좋은 지방으로 닦여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찌꺼기를 태워 없애고 필요한 영양만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부터가 진짜 아침 식사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혈압, 혈당, 혈액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그래도 밥이 들어가야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의 몸에 넣느냐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밥과 국잠 반찬을 먹으면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혈압도 순간 치솟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과정을 거친 뒤 밥 한 숟갈이 들어가면 피는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몸은 완전히 깨어났고 혈관도 부드럽게 정돈된 상태입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식사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순서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관을 자극하지 않는 순서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한 끼는 위장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수분으로 혈관을 깨우고 자연스러운 당으로 혈당을 부드럽게 일으켰다면 이제 몸은 비로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혈관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조용히 청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혈전, 산화된 지방 조각들이 바로 그 찌꺼기입니다.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 속을 들여다보면 벽면에 녹과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며 관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오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혈관 벽에는 지방막과 혈전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억지로 긁어내거나 단기간에 없애려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부드럽게 녹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씨앗류입니다. 아마씨, 들깨가루, 치아씨, 호두자, 탄줌, 올리브오일 반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물로 혈관을 깨우고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당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었을 때 바로 그때 들어가는 좋은 지방 한 숟갈이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를 기름에 불리듯 천천히 녹여줍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많은 분들은 분명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찬기가 돌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 손이 덜 시리고 발끝이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가슴이 덜 답답하고 머리가 맑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 안쪽 흐름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씨앗이나 아무 때나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복에 기름만 바로 먹으면 속이 갑자기 느끼해지고 담즙이 과하게 분비되어 더부룩해질 수 있고, 반대로 밥을 많이 먹은 다음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지방이 흡수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름, 소금, 설탕이 코팅되지 않은 생견 과류가 좋고 하루 한 숟갈 이하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양을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물로 풀렸고 자연당으로 깨워졌으며 좋은 지방으로 닦여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찌꺼기를 태워 없애고 필요한 영양만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부터가 진짜 아침 식사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혈압, 혈당, 혈액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그래도 밥이 들어가야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의 몸에 넣느냐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밥과 국잠 반찬을 먹으면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혈압도 순간 치솟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과정을 거친 뒤 밥 한 숟갈이 들어가면 피는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몸은 완전히 깨어났고 혈관도 부드럽게 정돈된 상태입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식사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순서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관을 자극하지 않는 순서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한 끼는 위장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쳤다고 아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진짜 혈관을 지키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바로 움직이거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장은 이제 막 소화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혈액은 대부분 위로 몰려 있으며 심장은 속도를 조금 늦추며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카페인을 넣으면 혈액이 위에서 팔과 다리로 급하게 이동하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하며 머리가 핑 돌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순간을 반복하면 혈관은 매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다 먹은 뒤 단 3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방금 들어간 음식이 위장에서 천천히 퍼져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위는 소화를 준비하고 심장은 괜찮아 이제 급하게 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고 혈관은 놀라지 않은 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3분은 작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은 이 평온한 순간을 기억하고 오후와 저녁까지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식곤증이 줄어들고 점심 이후에 졸음도 덜하며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심리적 안정 때문이 아니라 혈액 흐름과 자율신경계가 함께 균형을 찾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정리하면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둘째, 자연당으로 혈당을 조용히 일으키고 셋째, 씨앗과 좋은 지방으로 혈관 속 묵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넷째, 채소 단백질 밥의 순서대로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고 다섯째, 식사 후 3분 동안 혈관과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이 단순한 5단계가 혈관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손끝 발끝이 덜 저리기 시작했고 아침에 머리가 맑고 가슴이 덜 두근거린다고 말합니다. 식곤증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이나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루 전체의 혈관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식사 이후 무엇을 해야 혈압과 혈당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무리이자 내 몸을 지키는 하루의 완성입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한 몸은 이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혈관은 놀라지 않았고 심장은 과하게 뛰지 않았으며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혈압 역시 큰 파동 없이 안정된 선을 유지합니다. 이 상태를 하루 종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다음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커피를 마시기보다 10분 이상이 지난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나 식후 즉시 들어가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막 깨어난 심장을 다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햇빛을 한번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 뜨는 것만으로도 뇌는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을 내보냅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의 숙면 호르몬으로 바뀌며 밤까지 이어지는 생체 리듬을 완성합니다. 걷기 역시 도움이 됩니다. 밥을 먹고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 앉아 몸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 천천히 10분쯤 걸어보세요.
빠른 걸음이 아닙니다. 땀이 날 정도도 아닙니다. 그저 햇살 아래서 어깨를 펴고 자연스럽게 걷는 것만으로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당은 조용히 소모됩니다. 이때 움직임은 심장이 아닌 온몸의 근육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가진 리듬대로 깨우고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쉬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몸을 너무 급하게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뛰고 먹자마자 움직이고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없이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나를 깨워달라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혈관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심장은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도 혹은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버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천천히 나를 깨워달라고.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되고 어쩌면 누군가의 부모님, 친구, 혹은 미래의 당신 자신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당신의 혈관이 오늘도 조용히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